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. 미디어 협동조합 사무국장 조상훈 기자가 진행하는 국민 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. 이 방송은 이튿날 새벽 1시에 재방송되며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. 네,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하지 않은 이야기, 세월호 사고 이야기, 또 세월호 사고 유가족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. 방송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. 유가족들이 절규하셨죠. 대통령님 살려주세요. 하지만 대통령은 끝내 이분들을 외면했습니다. 유경근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 대변인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. 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십니까? 예. 어제 현장에 혹시 계셨습니까? 국회 앞에요? 예, 있었습니다. 예. 현장에 계셨으니까 어떤 느낌이었는지 제가 다시 여쭤보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은, 예. 우셨습니까, 혹시? 너무 슬퍼서? 예, 사실, 처음부터 큰 기대를 했던 건 아니고요. 예. 왜냐하면, 시정연설을 위해서 바쁜 일정으로 오시는 거기 때문에, 저희하고 만나더라도 오랜 시간 얘기하거나 그렇게는 못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, 단지 이제 지나치시면서라도 잠깐이라도 서서, 한마디 대화라도 나누고, 말씀이라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, 굉장히 자연스러운 기회였다고 기대를 했었는데, 예. 이제 그게 안 되니까, 조금, 좀 허무했죠, 많이 허무했죠. 예.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. 그냥 잠깐 서서 손 한번 잡아줬으면 이분들에게 큰 힘이 됐을 텐데, 그게 안 돼서 좀 네. 아쉽다라는 얘기인데, 그 정도를 기대하셨던 거죠? 예, 좀 많은 걸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, 최소한 그 정도라도 하셨다고 그러면, 실제로 위로가 되었겠죠. 예. 예, 근데 좀 아쉽습니다. 그 현장 분위기를 보니까 국회 사무처나 또 그 국회 경비대요. 네. 아예 좀 처음부터 차단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. 그 유가족들 좀 비켜달라 그런 요청은 혹시 안 받으셨습니까? 예, 그런 연락도 받은 적이 있고요. 그래서 최소한 대통령 왔다 가시는 그 시간만이라도 좀 자리를 지켜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는 좀 몇 차례 받은 적이 있습니다. 국회 사무처가 그런 요청을 했습니까? 아니요, 국회 사무처는 아니고요. 예. 저희 이제 전명선 위원장한테 연락이 왔는데, 예, 전명선 위원장 이야기는 청와대 같은데 정확히 어디 소속이나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. 예. 어쨌든 대통령 들고 날 때는 좀 비켜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단 말이죠. 네네. 예. 어제 시정연설 직접 들어보시지 못했겠지만 언론에 다 보도가 됐으니까요. 네.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. 방송들은 경제 얘기를 몇 번 했느니 안전 얘기를 몇 번 했느니 박수가 몇 번 나왔더니 이 얘기를 보도하고 있는데요. 네. 세월이라는 단어는 2번 얘기했습니다. 근데 세월호 사고라든가 세월호 유족 관련 얘기는 한 번도 언급이 없었는데 네. 예. 그래도 좀 기대는 하시지 않았습니까? 한마디라도 할 거다라는 기대. 예, 물론 이제 시정연설이기 때문에 저희 얘기를 깊게 하실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시정연설 가운데 그 안전과 관련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잖아요. 예. 예, 예산 관련해서 참 많이 하셨는데 결국 이 안전 문제가 이렇게 불거진 것은 직접적으로 저희 세월호 참사가 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렇다면 저희에 대한 말씀도 좀 한마디 위로의 말씀이 되었던 아니면 이후 방향에 대한 말씀이 되었건 해주셨으면 대통령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거 자체로도 좀 위안을 삼았을 텐데 그러지 않은 것도 좀 많이 아쉽습니다. 예. 자꾸 많은 분들이 이제 5월 19일 또 그때 당시 사고 직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약속이나 유족들을 대했던 태도들과 많이 비교를 합니다. 현재 시점에서. 예, 결국은 대통령이 우리 유족들을 속인 거 아니냐, 이런 느낌일 텐데, 어떻습니까? 예, 저희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. 그렇게 정말로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너무 비참해지니까. 예.
정말 그 5월 달에 사고 참사가 일어난 이후 직후에는 뭐 진심으로 그러셨다고 생각을 하고 싶고요. 근데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그러시는 것 같은데, 아무리 상황이 바뀌거나 또는 다른 요소들이 생겼다고 하더라도, 이건 정말, 거대한 참사, 또 많은 분들이 함께 공감하며 슬퍼하는 이런 상황에서, 계속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. 기대를 하고, 앞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, 다가와 주시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. 예. 여전히 좀 기대는 갖고 계시군요. 예. 오늘이 10월 30일인데요. 아시다시피 네. 여야가 이달 말,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이 세월호 특별법 또 관련 법들 처리하기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? 네. 예. 관련해서 지금 뭐 동아일보 보도를 제가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. 네. 새정치민주연합 핵심 당직자의 말을 빌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. 뭐 여러 가지 의견 접근을 봤다 이런 얘기고요. 뭐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. 진상조사위가 개최한 청문회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넣기로 했다. 또 네. 진상조사위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해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 최대 3천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. 이런 얘기들인데 혹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뭐 야당이나 정치권으로 또 설명 들으신 바 있습니까? 예,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고요. 예.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청문회의 그 형사처벌 조항을 빼려고 하는 여당 쪽에 좀 시도들이 좀 있었죠. 예. 그다음에 과태료 조항도 좀 대폭 그 수준을 낮추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고요. 이제 그런 것들을 좀, 저희 쪽에서는 사실은 좀 안 된다. 그건 좀 더 한번 강화해야지 그대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충분히 전달을 했고. 예. 거기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. 예.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제 특검 후보 추천 문제 아니겠습니까? 네네. 예. 이 부분 이제 유족들은 저 참여하게 해달라고 줄곧 얘기하셨고요. 네. 요 사항은 어떻게 정리가 지금 돼가고 있습니까? 예, 지금 뭐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합의됐다, 뭐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고 있지만,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거는 그 여야 가족 간의 3자 간의 합의를 통한 후보군 형성을 얘기를 했던 거죠. 예. 근데 이거 사실은 저희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박영선 전 원내대표께서 저희한테 약속을 해주신 사항이었거든요. 예. 이 여야 가족 간의 3자 합의를 통한 후보군 형성은 당연히 할 수 있다. 그거는 책임지고 그렇게 하겠다. 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게 안 됐었죠. 예. 지금 상황은 아마 그 상태로 가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. 그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래서 지금은 공식적으로 3자 간의 합의 과정을 갖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예. 실질적으로 가족들의 어떤 의견이 특검 후보군을 형성하는데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과정들이라도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의견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. 예.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내일까지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뭐 오늘이나 내일 오전 중이라도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서 특별법은 내일까지 통과될 거라고 보십니까? 예, 지금 뭐 여야는 굉장히 강력하게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. 예. 근데 저희도 그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. 우선 진상규명이 빨리 시작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특별법의 내용이 되겠죠. 예. 진상조사를 얼마나 제대로 할 수 있는 법안이 나오느냐.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좀 많이 긴장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.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이제 가족들하고 또 사전 협의 없이 여야 합의해서 법이 상정되는 건데요. 그 새정치민주연합 측하고는 뭐 특별히 좀 협의를 구체적으로 잘 진행하고 계시는지요? 예, 뭐 이야기는 이제 종종 나누면서 연락도 해주시고 그래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, 뭐 이번에는 뭐 그렇게 좀 무리한 과정으로 진행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예, 한 102일 만이었죠. 실종자분 중에 한 분 시신 발견돼서 어제 이제 네네. 수습이 됐는데요. 네. 그러고 나니까 또 수색을 계속 할 것이냐,
인양하자는 얘기 나왔다가 이제 실종자 가족들은 봐라, 이거 계속 수색하면 찾을 수 있다. 이런 쪽으로 좀 기운 것 같습니다. 근데 가족들 사이에서도 그 인양 시점을 놓고 좀 고민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, 어떻게 좀 논의가 돼가고 있습니까, 이 부분은? 우선 전제를 할 것은 저희 실종자 가족들도 인양 자체에 근본적으로 뭐 반대하는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. 왜냐하면 결국 이 배를 인양을 해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, 지금 가족들이 그 인양 관련해서 결정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. 우선 첫 번째는 이번에 이제 나온 295번째 희생자, 오늘 아침에 DNA 검사 결과 우리 지연이로 밝혀졌는데, 이 지연이가 발견된 장소가 그 4층 중앙부의 화장실이죠. 그렇죠. 그것은 저희가 지난 8월 6일 날 그 범대본에다가 제시한 장소예요. 여기를 수색을 해달라고. 여기에 지연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.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범대본에서는 집중적으로 수색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고요. 그리고 수색한 결과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자리에서 지연이가 나온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수색 방법이 잘못되었던가, 또는 실질적으로 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가,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.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고 이전에도 벌써 두 차례나 더 있었어요. 여기엔 더 이상 실종자가 없다고 공언을 했었는데 그곳에서 다 실종자가 나왔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희 가족들이 정말 수색을 제대로 끝까지 여한이 없을 만큼 했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부에서 결국 인양 방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실행을 해야 될 텐데, 그와 관련해서 저희 가족들에게 어떠한 정보도 좀 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우리 가족들이 결정을 하려고 하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인양을 하고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꺼이 동의를 할 수가 있을 텐데, 그런 거 없이 여론 몰이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니까 너무나 힘이 드는 거죠. 그래서 좀 정부가 책임 있게 이런 일들, 좀 곤란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좀 책임 있게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함께 의논하는 그런 자세를 좀 단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습니다.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. 날짜만 세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도 한데요. 주말이면 이제 세월호 참사 발생한 지 200일째가 됩니다.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또 관심과 격려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. 그래도 진상규명을 위해서 또 시민들이 각자 위치에서 하실 몫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. 한 말씀 부탁드린다면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? 지난 벌써 200일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머물고 있는 뭐 청원동이나 광화문, 국회 아직도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데, 그러나 생각 외로 정말 많은 분들이 직접 찾아와 주고 계시고요. 연락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지치거나 포기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부탁을 많이 해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들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. 그래서 정말 저희 지치더라도 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정말 진상규명 철저히 하고 안전한 사를 이루는데 작은 어떤 그 밑받침이라도 되고 싶은 마음이 크고요. 그걸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도 끝까지 저희 손 놓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아주 큽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. 또 특별법 통과되면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? 다운로드하기, 별점 주기, 댓글 달기, 구독하기.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. 다운로드하기, 별점 주기, 댓글 달기, 구독하기. 잊지 마세요. 다운로드하기, 별점 주기, 댓글 달기, 구독하기.